존경하는 최은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태권 의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부터 해서 한 6가지 정도는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조금 쉬었다가 나오셔야 되는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코로나 확산이 무섭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지금 우리 전국에서 7천여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른쪽 눌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현황은 우리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전국이나 우리나 8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우리 노원구가. 그래서 저 보면은 10만 명당 확진자 수 적은 수로 볼 때 저 상위에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상당히 잘하고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그 반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건 전국적으로는 똑같지만 1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확진자 수가 우리가 쭉 늘어나고 있고, 이게 11월 7일이니까 지금은 150명 정도로 지금 되고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매일 보고 받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이것이 저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다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에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했었습니다. 소상공인도 살리고 우리가 이제 이대로만 계속 있을 수는 있을 수 없다. 그것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엔 저 찬성도 했고, 그리고 조심스럽지만서 어디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방역 수칙을 시키게 하면서 해왔고,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행사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현안 강담회가 이제 열렸고, 동별 주민 간담회는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마침 또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계속해서 확진사가 좀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다음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탁구대회도 있고 배구대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취소가 다 됐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땀이 흘리거나 이 비말이 튈 만한 운동은 다 취소하고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예, 그건 아주 정도로 하는데요. 예, 실내 행사는 다 취소. 예, 그건 아주 잘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오늘 그 구정 질문을 할 때 사실상은 이러한 부분은 서두였지만 사실상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수도권 방역 최고 수준으로 이건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접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입니다. 그분하고도 자주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의 아들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백신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지역 관내 그 고등학교 학생 3학년이 그 백신으로 사망을 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까? 네,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한 10명쯤 되는데요. 예, 10명. 백신 맞고 돌아가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10명쯤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 남편 접종 후 폐경후 죽을 고비 넘겨라든지, 어제 그저께 기사는 100여 명 완치가 됐는데 백신을 맞고 또다시 재발이 됐다는 지금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책임진다는데 사망 피해는 단 인정은 2건밖에 없거든요. 아까 우리 구가 1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백신으로서 인과성을 가지고 그러면 사망을 했다. 아니다. 이걸 7건은 인과관계가 없는 걸로 이미 판정이 났고요. 3건은 심의 중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좀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소아청소년들 백신 접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갖다가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은 이 정부는 지금 인과성 답변만 계속 없다. 그에 대해서 확실한 걸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도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부터도 이제 방역 패스를 이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논거 안에 보면은 이상 반응 접수 현재 접수 상태입니다. 458명은 그게 3천 현재 약 3,200명이죠. 3,200명의 이상 반응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30만 원 미만으로서 지급한 것이 16명밖에 없고 지금 데이터로는 지금 20대를 주목하고 있는데 598명입니다. 청년들 그리고 60대 이상이 물론 많지만 60대, 70대, 80대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20대가 많죠. 지금 10대는 앞으로 이제 거기 10대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아니 맞지 않아요? 예, 이제 저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제 아는 지인의 아들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가 72일 만에 백신으로 의상이 유심이 되면서 사망을 했고 이 친구도 이 애도 73일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교장 선생님하고 어제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통화를 하면서 명예 졸업장이라도 좀 주자. 그거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도 한번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초등학교까지 이걸 확대하고 나니까 이 백신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백신 때문에 사망한 예는 없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기로서 사망하는 거나 사실 코로나로 사망한 거나 거의 같기 때문에 저도 뭐 위드 코로나가 오히려 면역력만 높이면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난 그에 대해서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 지금 백신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제 주위에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료 좀 보자. 초중고 학생들의 자료를 좀 보자는 게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자료를? 이제 예를 들어서 백신의 현황이죠. 백신 접종 현황이 청소년들 거의 안 맞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전체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얼만큼 이상 반응이 있는지 이걸 갖다 좀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거는 156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50 매요? 이상 반응이 있다고 하는 150, 10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0대는 지금 150. 아니 10대 아까 청소년들 10대는 156명인데 지금 앞으로 이 학생들은 아직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제가 뭐냐면은 백신 접종 현황의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별로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학교마다 내가 몇 군데 전화를 했어요. 제각각이에요. 어떤 학교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이상 반응을 호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학교별로 아니면 노원구 안에서의 그러한 데이터가 있느냐 이게 제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사실상은 수합이 안 돼요. 그래서 학교별 개인에 대한 취약은 있으나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늘 제가 좀 개인정보 보호라서요. 오늘 좀 이제 구청장님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은 이러한 좀 학교별로 좀 데이터를 수합하기 위해서 이상 반응이 몇 명이나 됐고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주장이죠. 아무튼 그것이 인과성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걸 갖다 공문을 보내가지고라도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합할 수 있는 학교 측에다가요. 예 학교 측에다 그런 의지는 공문을 보내서요. 예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그거는 학교에서 공문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굳이 학교별로 파악을 해야 될 필요까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10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10대, 20대 이렇게 나눠서 그런 분류는 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 어느 학교 학생이 몇 명이 뭐 이상 이렇게까지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그렇게 필요가 느껴지진 않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협조할 것 같다. 10대, 20대가 우리 노원구 안에서 몇 명이 맞고 몇 명이 이상 반응이 있고 그건 있죠. 이러한 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은 정확한 좀 데이터가 있어야 있습니다. 되는데 저거는 156명이 그래서 10대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학교마다 우리 아까 그치 학교별로 분류하기에는 굳이 그 학교에서 정보도 안 줄 뿐더러 굳이 그렇게 우리가 행정까지 학교에서 뭐 이름까지 파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학교별로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10대, 20대들의 그 백신의 후유증이 이상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노원구 안에서도 좀 데이터가 수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이 병원마다 분류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학교마다 해버리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물었는데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 지금 현재 백신 접종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위에서 지금 그렇게 사망이 2명이나 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부분을 지적했다는 거, 네. 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동부안선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정말 우리 대단히 2034년까지 공사 기간이 아주 길게 잡혀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 삼성 강남까지 10분대를 돌파하는 정말 앞으로 그 기대되는 우리가 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지난번 우리 그 주민 설명회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구청장님. 그때 나오셔가지고 네, 답변은 물론 들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이제 하기울 아파트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거 뭐 다 알고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하가 오다가 이제 청구 아파트 저 앞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상으로 올라오고 이 자리가 올라와서 다시 또 여기까지 연장이 가다가 다시 지하로 됩니다. 창동교부터는 우리가 수변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이 지하를 갖다가 계속해서 해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네. 예, 요건은 그건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만 연결하더라도 옆에는 자원 해수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주거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 연기하는 것에서는 조금 서울시가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그러면 여기까지를 연장을 시키라 했을 때 3천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3천억이 여기가 사실상은 보세요. 두물머리라 해가지고 모이고 그 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돈을 무려 3천억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우리 세금이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이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해소가 안 되고 하계원 청구 아파트 주민들만 해소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계 1단지, 2단지, 3단지 주민들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11단지, 16단지 주민들 해소. 이렇게 가게 되면 상계 이제 1단지죠. 1, 2단지가 또 문제가 될 거고 네. 이걸 또 연장을 시키게 되면은 16단지까지. 예, 16단지까지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16단지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6단지까지 가야만이 비로소 그 위에 이제 지상화돼가지고 의정부로 빠져나가는데, 터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빠져나오면 더. 예, 아까 그 앞에까지도 3천억인데 이제 이 여기까지 연장하면 한 6천억 듭니다. 6천, 예. 16단지까지 연장하면 한 6천억 정도 든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저하고 저도 지금 현재 찬성을 합니다. 다 지하를 해라. 다 지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원구가 그 수변공원이라든지 그 하천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홍케이 말씀을 하시더만은 그때 저서 우리는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됩니다. 저는 그 지금 저 서울시 계획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거는 우리 노원구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서울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청담에서부터 우리 그 하계월 청구까지 지하화하는 게 재정턴을 예상은 1조 9천억 씁니다. 1조 9천억 구간에 강남하고 광진구하고 중남구 구간은 전부 다 지하화합니다. 거기에 근데 왜 하필 노원구 그 하계월 청구 아파트로 올라와가지고 계속 지상화해가지고 우리 노원구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거기에 예산이 5천억, 6천억, 1조가 더 들더라도 그 예산은 서울시가 당연히 투자를 해서 노원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건 서울시장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 앞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원룸구까지는 지하되는 게 이제 민자 사업도 있거든요. 민자와 다릅니다. 재정 예. 이건 재정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부분에서는 서울시 민자는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까지 하라고 하는데 무리가 있고, 예, 수익이 안 나오기 예, 때문에 재정이 서울시가 투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시민 세금으로 왜 중남구, 광진구 주민들만 좋게 하고 노원구는 더 불편하게 만드냐 이 소리입니다. 저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처음에 아까 하계월 부분만 해결을 해준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그 부분에서는 부분만 해결한다고 해서 그러면 1단지, 2단지, 3단지 주민들과 10단지, 11단지, 16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다 되면 노후 아예 분양입니다. 의정부 아까 16단지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아예 지하로 최소한 만들고 16단지까지 지하화해야 됩니다. 예, 그건 그 명확한 부분에서는 다른 타협안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노원구민만 그 서울시에서 무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단호하게 일단은 대처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랑 뭐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뭐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똑같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16단지까지 연장을 하는 걸 갖다가 원한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 네, 그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주민들도 다 지금 서명을 다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고 최근에 1단지, 2단지, 3단지, 2단지 주민들이 한 4천 명 정도 또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 생각과 확실한 어떤 답변을 알아야 되고 또 서울시에 그렇게 또 전달이 돼야 되는 조금 더 부분이고. 부연하면은 서울시가 6천억 더 추가 쓰는 거 그 일도 아닙니다. 아, 서울시는 해봤지만 전체 예산이 50조가 넘는 그런 서울시인데 여기에 그 6천억 더 쓰고 안 쓰고를 이걸 가지고 머뭇거린다는 것은 서울시답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단 정리는 우리 구청장 생각과 또 우리 지금 주민들의 입장 여러 가지를 갖다가 오늘 좀 정리가 된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창동 차량기지 개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뭐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요약만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지난번에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구청장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부분이 서울대병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일단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주민들은 저한테 질문하기로는 뭐라고 질문하느냐면은 이 안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는 거 맞죠? 그러면 이게 스타필드형은 도움이라든지 이것은 그러면은 그것은
취소되는 거고 뭡니까 서울대병원과 바이오 센터가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고 그런데 서울시 관계자들과 또 오세훈 시장의 생각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위원장님들의 생각은 아니다. 우리가 노원구를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로 이기 남쪽이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앞쪽입니다. 저쪽을 상업 복합시설로 만들어야 되고 병원은 뒤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복합 쇼핑센터와 바이오 센터가 동시에 들어온다.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이것이 들어오고 뒤로 본다. 이게 거의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데 저 안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기는 서울대병원 그럼 의원님 말씀 서울대병원과 스타피드를 같이 지상에 배치하자는 건데 그건 한마디로 양쪽 다 죽는 길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병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은 하나의 작은 영역이고요.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단지를 조성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이 단지의 정신입니다. 노원구가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래서 바이오 단지를 만들어서 이쪽에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바이오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앵커 시설인 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병원이 마침 서울대병원에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 연구소가 들어와서 이쪽 일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목표로 하는 8만 개 정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상 구간은 저는 기업과 연구소,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부대 시설들이 들어와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저기 7만 5천 평이 결코 넓은 땅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은 저는 바이오 단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서울시장이 만나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상은 그렇게 하되 서울시장도 선거 때 스타필드 공약을 하셨으니 동구장도 공약을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장은 보니까 서울시에도 그렇게 크게 추진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어서 그거는 뭐 제외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 지하 공간을 강남의 코엑스몰 지하 공간처럼 그런 정도로 한번 구상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면은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에 아까 지하는 이제 거의 뭐 생각이 같았는데 이 부분 생각이 좀 다르네요. 지금 이제 일자리 창출이 8만 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연구소는 전문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의사가 들어오고 그렇게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하물며 청소 용역을 아니 의사 간호사가 아니고요.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노원에 그 연구원들은 노원에 산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마곡지구에 롯데와 LG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유치가 돼가지고 그쪽에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그 자리를 잡고 있고 실제로 그 직장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으로 마곡지구 쪽으로 다 이사를 가고 있고요. 자 지금 그래서 그러면 강서구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이 있는데 삼성병원, 강북 지역, 강북 삼성병원이라든지 저쪽 강남 삼성병원 또 여러 병원들을 봤을 때 그 큰 그 아산병원도 그 경우를 보더라도 그 주위의 상권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주위의 상권은 그 안에 있는 전문인들이고 그 주위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안에는 뭐랄까 쇼핑센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마 들락거리면서 스타필드행 한번 가보시죠. 나도 한번 가봤는데 그 주위의 상권도 살아 있습니다. 병원 주위의 상권은 살아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삼성 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이 저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병원만 있기 때문에 아니 왜 거기 그게 왜 모델이 안 병원을 됩니까?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들하고 연구소가 있는 큰 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다 들어오면 각각의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 그런 석박사들이 들어와서 연구에 임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직주 근접에 의해서 직장과 가까운 노원구에 자리를 잡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분들이 석박사들이 노원구에 살고
온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 올 겁니다. 이사를 온다는 당연히 옵니다. 전제하에 하는 왜냐하면 거지 않습니까? 직장하고 거리가 멀면 힘들기 지금 때문에. 아까 그런 아산병원이나 지금 삼성병원하고는 근데 병원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바이오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없습니다. 거기는. 예, 바이오센터는 그 연구소입니다. 우리 연구소 주위에 뭐가 상권이 살아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의원님이 구상하는 바이오 단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바이오 단지 구상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미국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시젠,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그런 거대한 바이오 기업들의 지사, 그다음에 연구소가 저는 여기 유치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와 관련된 바이오 전국에 퍼져 있는 세계에 퍼져 있는 바이오 관련한 유관 기관들도 다 이쪽으로 몰려올 거라고. 아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이 참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그 바이오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노원의 경제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살아난다. 오히려 스타필드형 이 도움은 제외됐습니다. 스타필드형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미나 그게 이제 주장이지 않습니까? 예, 고향이나 그거는 뭐냐면은 전국적인 대형 유통몰이 그거는 여기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효과가 없다는 여기에 공약을 했던 국가 기관에 다 예, 스타필드가 도움은 이제 뭐 철회했지만 이 지역에 복합몰이 들어와야 된다고 공약을 했고, 그리고 이 지역 위원장 우리 이제 물론 우리 쪽 당에서도 이 국힘에서도 저거는 했어요. 다 공약은 앞에 이쪽에 근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던가요? 스타필드가? 그걸 가지고 지금 저도 한 몇 분을 지금 서로 입장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주장이 옳다 이렇게 지금 아니, 일자리 창출 이야기하기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는 있죠.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아까 같이 그 병원 주위에 얼마나 상권이 살아있냐 그거하고 다르다. 바이오센터하고 다르다. 예, 그 양산들 일자리라는 게 상식적으로 그 캐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일하시는 식당가라든가 그 안에 쇼핑에 일하시는 뭐 수영장이나 체육센터 일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일자리로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자리와 바이오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단지의 일자리의 질도 다르고요. 예, 그거는 질이 다르죠.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아주 고급 또 인력입니다. 한 가지 저희 노원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외에도 롯데백화점도 들어와 있고 롯데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세이브점, 홈플러스, 이천일 아울렛 다른 거에는 없는 굉장히 유통시설이 다 그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 지역 각 거점마다 어떤 지역에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큰 유통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뒤에 노원역의 뒷골목 상가라든가 동네 상가들은 다 죽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제안을 한번 하자면은 도움은 빼는 겁니다. 도움 빼고 스타필드형 어떤 복합 쇼핑몰과 병원이 들어온 거에 여러 데서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는데 그 당시는 서울대병원이 그때 70% 나왔고 그다음에 스타필드가 25% 나왔잖아요. 그 당시 어느 대상을 갖다가 설문조사의 대상이 누군지는 주민 몰랐지만 1,000명이었습니다. 예, 그때 도움구장에 대해서는 젊은이들만 좀 관심 있지 도움구장이 왜 들어와야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스타필드형 복합 쇼핑몰 및 야구 동구장 이게 문제였고요. 그 도움이 서울대병원 중심의 바이오 단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에 대해서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프로테이지가 25%밖에 안 나왔다. 도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영향을 했으나 그렇게 큰 대세에 있는 아니요, 저 지점이 영향이 없어서. 있다고 봐요. 완전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노원구 주민들의 서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맡겨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한 번 더 그럼 해보자고요. 의원님은 그렇게 서울대병원 중심의 바이오 단지와 스타필드형 쇼핑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두 개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 많이 나온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이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건의는 할 수 있겠죠. 예? 건의는 할 수 이런 부분이 농구민들이 실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 정책은 제가 왜 하겠습니까? 정책은 제가 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제안을 일조는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안을 하는 거지 그에 예. 대해서 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원에 거기에 따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에. 그런 어떤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예.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인정하는 제3의 여론조사 기관을 해서 문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론에 따라 주시겠습니까? 그걸 확정해 주셔야. 제가 따라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서울시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서울시장에게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 농 국민들은 볼 때 이렇게 나오네요 해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그때 있죠. 그 결과를 서울시장님께 전해드렸고 저는 그 결과를 보고서 서울시장님이 서울대병원 유치를 여기 노원구에 와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제가 한 번 더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은 바이오보다는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장님도 와서 서울대병원 유치하고 바이오 하시겠다고 발표했지 예,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걸 왜 또 물어봅니까? 맞다니까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서울시도 서울대- 찬성하고 노원구도 찬성하고 그 두 개가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지상은 바이오 단지로 하고 쇼핑몰은 지하로 놓되 그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타필드형처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고요. 코엑스몰 정도는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지상화 시키는 거예요. 지상으로 하나에. 오기에는 바이오 단지가 들어오기가 너무 지금 포화 상태가 되고 어쩌면 제2의 바이오 단지, 제3의 바이오 단지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데 왜 지상에다가 그 쇼핑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거는 지금 그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을 해가지고 그것이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당시 한 번의 그 설문조사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안에 도움이 들어 있었고 또 어떤 대상을 하느냐 1000명이라도 우리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누구를 대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면 설문조사라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가 어느 여론조사였는지 숱하게 이런 것도 많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계속해지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죠. 그러면은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조사를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아니 서울시장님도 여기 서울대병원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건 맞죠. 청장도 오랫동안 이거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뭘 다시 맞다니까요. 또 주민들에게 제가 지금 그걸 갖다가 뭘 물어보자는 아니 거예요? 지금 내가 서울대병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다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서울대병원 한쪽에는 스타필드를 이렇게 놓고 그렇죠. 이렇게 배치하는 걸 얘기하자는 그렇죠, 걸 그렇죠. 물어보자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하자는 거예요. 서울대병원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그럼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우리 주민들의 그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그거는 의원님이 이야기할 때는 서울대병원 딱 하나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을 한쪽으로 밀고 이쪽은 나머지 스타필드로 해버리면 서울대병원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중시한 바이오 단지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나온 후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께 물어봐야죠. 지금 구상은 서울시장의 구상은 이거예요. 스타필드와 그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청장의 생각과 지금 이제 부딪히는 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해소해야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객관적 데이터 그 어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수합해보자.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서울시에서 한번 하고 노원구에서도 한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제의를 하면서 지금 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할 때는 아닙니다. 뭐냐면 서울시 안이 아직 안 나와 있고 또한 저희 노원구의 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 안을 가지고 서로 서울시하고 서로 토론하고 숙성시켜서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가 어느 정도 된 후에 두 가지 안이 서로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민들께 물어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 시기가 아직 이제 초창기고 아직 서울대병원이 온다는 공식 발표도 안 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절차가 다 되고 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재부 땅도 있고 경찰청 땅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풀어야 될 숙제가 한두 가지가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면허시험장 서울대병원이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이제 70% 정도의 그런 뭐랄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유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병원과 그 두 개를 같이 하는데 서울시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의 생각은 그 두 개를 같이 간다. 저는 근데 서울대병원만 들어오고 바이오단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서울대병원이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늘 그러면 확연한 차이를 네. 내가 오늘 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 한번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또 안이 나오고 네, 때 좋은 또 토론입니다. 예, 이야기를 시작하는 한번 거고요. 네. 이야기 한번 하는 걸로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보완해가고 예, 수순 오늘은 시작하는 게 이 정도로서 필요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지금 서로서로의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을 오늘 확인했고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겠다는 것이 본인의 그 생각이고 그 의지입니다.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을 다시 설득하겠습니다. 예, 설득. 스타필드가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지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서 원하는 거는 일자리 단지인 거지. 알겠습니다. 쇼핑몰이 아니라는 그 말씀 부분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다시 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나름대로 그 구청장의 생각과 또 저는 서울시의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이상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릉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뭐 1인 시라든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번에 주민 설명회에서도 그 6,800세대에 대한 이야기하고 명품 주거단지로 한다. 앞부분이 지금 그 여의도 면적만큼 여의도 그 앞에 그 뭡니까 그 공원만큼의 자리를 막이고 그 안에 호수도 그대로 살린다는 식으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다 뭐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거진 6,800세대가 이제는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아직 없다고 결정된 거 아닙니다. 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지구 지정하고 지구 지구 지정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지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 그쪽에 지금 6,800세대가 들어온다.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임대 아파트 또 35%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나? 언제 착공하냐? 언제 지구 확정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게 누구 영향이냐? 어찌 보면 구청장님의 주민들과의 소통의 일환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대병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표도 안 했고 서울시에서 발표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께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면허시험장은 의정부로 갈 예정이고 서울대병원이 오면서 700병상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러면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는 거냐 언제 들어오는 거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모든 게 정책이라는 게 끝까지 다 확정을 대고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걸 확정하기까지 미리 주민들께 보고 드리고 주민들이 그걸 듣고서 우려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아까 문제를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아까 되겠습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또 앞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주민들은 서울대병원이 그러면 확정이 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 서울대병원 들어오는 것은 계획은 둘 다가 현재 서울시와 여기도 일치한다. 단지 여기 스타필드형 북한몰이 같이 돌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의 일환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처럼 스타필드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저도 또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주장도 있구나.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지? 그런 소통의 일환이고 채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태릉골프장 일건 주민들께 그렇게 진행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으로서 네.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말씀을 주시겠죠. 야, 6,800세대 너무 많아. 더 줄여. 아니면 공원이 여의도 면적만 하는데 좀 적어. 조금 더 키워. 그다음에 임대 비율을 조금 더 낮추든가 뭐 이런 말씀을 주시겠죠. 지금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6,800세대는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착공하느냐 뭐 하느냐 그게 이제 거의 끝났는데 우리 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다 끝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런 영향이 크죠. 아니, 저는 이걸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힐링론으로 다 나눠주고 있고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주민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제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면 제 이야기는 모든 정책이라는 게 확정돼 가지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제가 계속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거 그 부분이 그 뉴욕의 맨하탄 옆에 센트럴 파크 같이 도심에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재건축이 일어납니다. 다 재건축이 일어나고 30몇 층으로 다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빌딩 숲 속에 큰 어떤 자연 녹지공원 그 하나가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서울에서 올림픽 공원이나 뭐 월드컵 공원보다도 훨씬 더 아마 여기가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또 문화유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야 돼요.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그 전에 구청장 생각도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이야기는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공원을 하면 나도 찬성한다. 그런 이야기는 하셨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지하에서 16단지까지 쫙 없는 그 농구민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화끈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고 다들 박수치고 아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박수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도 우리는 공원으로서 이거는 값진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유산으로서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절대 아파트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고 그렇게 큰 소리 빵 치면은 아마 정말 지금과 같은 또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서 이 소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최근에 2050 탄소 중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또 우리 경제 구조의 어떤 저탄소화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 한 그루가 한 5년, 10년 자라가지고는 그 탄소를 흡수하고 또 이산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고 이러한 능력이 부족해요.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고성들 200년, 300년 되고 이렇게 아까 이 앞에 이러한 나무들에서 나오는 산소는 정말 우리 최고의 아마 힐링 공간이 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에 동의하고요. 예. 태양광 많이 해야 됩니다. 태양광. 17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다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태양광을 많이 해야 된다. 거기 생각도 거기 의원님도 동참해 주시고 그 생각도 저하고는 다릅니다. 또 네. 예, 탄소 중립을 강조하시니까 탄소 중립은 해야 돼. 많이 그 해야 방법은 뭐냐? 태양광이 아니라 원자력과 석탄 에너지 줄여야 됩니다. 그게 기후 변화 아니 원자력 이야기는 여기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강조하시니까 원자력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가 소형 원자로를 한다는 위험합니다. 원자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언제든지 우리도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탈원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얼마나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져고 경제적인 그걸로 찾아오는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을 그러면 아끼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어떻게 태능 부분에서는 그렇게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태능도 이거 전체적으로 보존을 해야죠. 아무튼 합체도 짓지 말아야죠. 예, 그러면은 아무튼 이러한 것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오랜 나무들 그 나무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또 신선한 산소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노원의 미래를 봤을 때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이거 쓴 것은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까 그것도 똑같은 말씀인데 교통대 확정이 내년입니다.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되고 입주자 모집이 되고 주택준공은 2027년도로 돼 있고 지금 일정들은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원구에 6,800세대를 이제 좋은 명품 도시가 조성이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 자연을 보존하고 그 아름다운 녹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이러한 큰 틀에
좀 동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힘을 좀 보태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자연 보호, 환경 보호, 탄소 중립에 대한 애정과 고원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우리 아파트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태양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탄소 중립을 얘기하시는 예, 예, 그렇게 그 부분에 일부 물론 태양광이 그만큼의 일조를 할지는 모르지만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많은 실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체 에너지로 다 바꿔 가야 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는 그게 지금 맞다고 한번 봅니다. 보시죠. 전국이 지금 현재 태양광 때문에 온통 국토가 파헤치고 있습니다. 온통은 아닙니다. 많이 온통 KTX 타고 저기 호남이나 부산 갈 때 도대체 몇 군데나 봤다고 그러십니까? 엄청납니다. 언론에서 나온 거 저거 한두 군데 산 한 거 가지고 엄청납니다. 온 국토가 다 태양광이 됐다고 어떻게? 아니 그러세요? 온 국토에 그렇게 지금 국토라니요. 현재 이러한 온 파괴를 환경 파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군데 하는 거 가지고 한두 군데가 그 원자력 아니죠. 발전소 20기 뭐 고리 원자력, 영광 원자력 그거는 파괴 아닙니까? 석탄 발전소 계속 짓는 거는 파괴 아닙니까? 원자력 발전 원자력이 우리 그것도 기술이 산다 얼마 깎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산다 깎고 모든 그 부지를 다 원자력 하나는 가는 거. 태양광 이렇게 환경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원자력 발전을 계속 늘려가는 걸 제가 온통 원자력 발전소로 뒤덮고 있다고 표현하면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아무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태양광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 1억이 구비가 들어갔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받고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구청 앞에 벽면에서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미니 태양광 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농구가 어떻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자치구에서 현재 1위죠. 그래서 이 가구 수는 점차 되다가 이제 1,460 가구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이 주는 이유가 이제 그 목련묵화 저쪽에 중계 2단지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LH에서. 그 이후에 민영 쪽이라든지 그 하계동 쪽에 와서 민영 아파트 쪽에는 거의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태양광 설치는 지금 이 농구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며칠 전에 나온 그 보도였는데 나무에 가려진데도 저층에서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두 개가 있는데 보도된 자료입니다. 전기로 주로 체감 못하고 불편하다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폐패널 문제의 재활용이 어려워가지고 이거 처리 문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에는 2014년부터 태양광이 보급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 저층에서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채널 A에서 제가 뽑은 건데 SH 임대아파트 설치 태양광 중 8%가 저층에 있고요. 서울시 감사가 지적이 됐습니다. 태양광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 지적이 됐고 이 부분이 이제 주목할 만한데 서울 태양광 전면적 부실이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 부실로 나와가지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 돼가지고 태양광 관련 수사 고의 폐업이 14명이 되고 이런 어떤 불미사항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여러 가지 태양광 보급 사건 30건, 감사 자료를 보면은 68건이 있는데, 이 태양광에 대해서 560억입니다, 총.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금액이 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구에서 지금 이제 아까 같이
베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추진 계획 목표를 보니까 이건 뭐 쓰진 않았는데 723가구가 돼 있고 소요 예산이 4천만 원입니다. 올해 6천으로 잡았다가 이제 4천으로 지금 잡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 예산이 들어와야만이 시 보조금이 아까 많기 때문에 이게 또 SH에서 임대 아파트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삭감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구에서 이걸 갖다가 다 감당을 해가지고 해줄 것인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봐야 못합니다. 됩니까? 뭐 우리는 그럼 이 사업을 못 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 베란다형은 어렵고요.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주택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공세적으로 될지는 잘 의문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베란다형이 5만 원이고 주택형이 지금 60만 원을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고 집행 예산이 지금 약 4천만 원을 잡아놨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영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을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묻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게 태양광 사업이 정말 아까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좋다고 했다면은 탄소 중립에는 딱인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아까 탄소 중립을 얘기하셔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표현을 김태곤 의원님이 쓰셔서 되게 반가웠고요. 탄소 탄소 중립의 가장 1순위는 태양광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 1순위가 태양광 사업인데 가장 우리 구의 태양광 사업은 서울시에서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어째 보면 약간 좀 김태곤 의원님이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구청장께서 이게 태양광이 1순위라고 해놓고 서울시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노원구 예산으로 좀 편성해 주십시오. 노원구 예산은 심의 중이지 않습니다. 노원구 예산은 못 넣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 의원님이 좀 넣으십시오. 제가 그런 힘은 저는 없습니다.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넣을 지금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부터 따로 의원 입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김태근 의원님,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빨리 예, 이제 7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직 7분 남았네요. 그저 노원 그걸 빨리빨리 하니까 뭐 마지막까지 다 하네요. 논폐이 문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논폐이가 지난부터 이게 운영을 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주나 포인트 주는 거나 사실 같은 거예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자원봉사를 했다, 아니면 기부를 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포인트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지정돼 있는 데 가서 음식점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기관에 가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푹 줄고 그렇게 됩니다. 이름은 논페이라고 해놓고 그 기능은 10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면 더 잘할 겁니다. 밑에 그러면은 민간 가맹점을 보게 되면은 한 두 군데입니다. 강강술래하고 한 두 군데 빼고는 그 외 1년 보면은 뭐 88,000원, 9만원 활용하고 있는 가맹점이 극히 한 대여섯 군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기 제가 옛날에 재작년인가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든지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럼 개선을 하겠다, 한번 살펴보겠다 했는데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정신과 의미는 좋은데 당장의 어떤 금전적인 효과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 가맹점이 늘어가는 숫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또 서울시하고 국가하고 또 노원상 상품권 같은 게 발행이 되면서 또 그런 쪽으로 또 많이 주민들이 쏠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뾰족한 그 어떤 타개책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타개책이란 것은 이걸 대안을 한다는 것은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까지를 보면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쓸데없이 쓰기가 있고 잘못되지는 그- 않고요. 아니, 정신이나 의미는 우리가 좋은데 그 의미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 뭐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지금의 현황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한 대여섯 개 가맹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포인트나 화폐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 하면 또 1년이 가고 또 2년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가감히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접고 그 다른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그냥 그 이런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활용도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활용도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리.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